한국은 정말 호구인가요? 한국에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한국에서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태국인들이 SNS상에 한국을 욕하고 나아가서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국가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에 한국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여행사가 국제적인 위기에 휘말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저는 아리사라고 해요. 35살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이 사업을 키워왔어요. 사람들에게 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그들이 태국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죠. 몇 년 동안 사업은 잘 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왔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방문객들에게 항상 애정이 있었어요. 그들의 흥분은 정말 전염성이 강했죠.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진심으로 즐기고 반짝이는 눈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느낀 날이 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제 사무실 창문에서 방콕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보통은 관광객들로 가득한 인도가 그날따라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찍으며 도시의 소리와 광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느린 하루일 뿐이라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책상으로 돌아서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 책상 위 액자에 있는 사진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경복궁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었죠. 1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손님들을 보내준 나라니까요.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그날의 감동이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를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요. 그날 경복궁에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전통 한복을 입은 한국 가족들이 그 고대돌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옷들이 참 인상적이었죠. 사진을 다시 내려놓자 컴퓨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이메일이 또 온 거예요. 아마 취소 통보겠지 하며 한숨을 쉬었죠. 요즘 들어 취소 이메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매년 수백 명의 손님을 보내주는 한국의 큰 여행사 파트너에게서 온 메일이었는데 앞으로 있을 모든 예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의 말과 곧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있었죠.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느린 하루나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사무실에 있는 작은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앵커가 한국 정부에서 새로 시행되는 비자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더 엄격해진 규정, 더 복잡해진 서류, 더 길어진 대기 시간.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여행을 제한하게 된다면 저 같은 여행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들과 맺었던 우정, 함께 나눴던 문화적 교류가 모두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댄 채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손 놓고 사업이 망해가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제 여행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점점 벌어지는 이 틈을 어떻게든 메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곧 폭풍으로 변해 제가 알고 있던 우정, 외교 그리고 문화 이해의 힘을 시험할 거라는 걸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으니까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태국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그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서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다가가 봤죠. 아리사 이거 봤어요? 제 보조인 마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건 한국의 새로운 태국인 비자 규정에 관한 뉴스 기사였어요. 그 내용을 읽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불법 체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사업에 큰일이겠는데 저는 생각하듯 말했어요. 우리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왔어요. 수천 명이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죠.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저는 서울을 방문하고 그 도시에 반했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었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리사 미안해. 이 상황에 대해 한국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워.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감사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나쁜 소식만 들려왔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동시에 한국 관광객들도 태국 여행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제 전화는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어요. 양국 간의 관계를 쌓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을 닫으려 할 때 나이든 태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여자가 물었어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녀의 안전이 걱정돼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저도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이건 이제 사업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죠. 가족이 떨어져 있고 많은 이들의 꿈이 멈춰버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뭔가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 태국과 한국에 모두 인맥이 있었어요. 아마 그 인맥을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두 나라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 결심이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 줄은 몰랐어요. 용기를 시험하고 제 신념에 도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우정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긴 여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풍이 이미 다가왔고 저는 우리 커뮤니티가 그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태국행 모든 항공편 중단이라는 속보가 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요. 사무실에 있는 TV를 서둘러 켰는데 그 장면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평소 정돈된 모습이던 수완나품 공항이 완전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수천 명이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행객들이 터미널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휴가 계획은 순식간에 망가졌죠.
태국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화가 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카메라에 한 무리의 젊은 한국 관광객들이 비쳤어요. 그들은 울고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몇 달 동안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사원들을 꿈꿔왔을 텐데 그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SNS에는 태국 이민자들과 한국 경찰이 말다툼하는 영상이 올라왔고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우정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게 됐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태국에 있는 한국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즉시 귀국하고 싶어 했어요. 또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태국 사람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당황해했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죠. 밤이 되자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유일한 빛이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계속 스크롤하며 가족들이 분열되고 우정이 깨진 이야기를 읽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서울에 사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친절한 말을 건넸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두 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 너무 오랜 역사를 공유해왔는데 이 일로 우리가 영원히 나뉘지 않을 거야. 그 간단한 말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방콕의 반짝이는 야경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이번 사태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하고 솔직한 관계를 쌓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났어요.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양쪽 모두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태국과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업가, 정부 관계자, 일반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귀를 기울여줄 사람에게요. 두 나라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밤새 일하면서 한국에서 겪었던 아름다운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궁궐,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할 때 얼마나 기대에 찼던 모습도 떠올랐죠.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위기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둘 수는 없었어요. 쉽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양쪽 모두 화가 나고 상처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람들 모두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해가 뜰 때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광 관계자들이 모여 솔직하게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피곤했지만 결단력을 느꼈어요.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주는 저한테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제가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중재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두 나라가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노력했어요. 처음으로 성과를 본 건 태국 관광 관계자들과 한국의 주요 여행사 대표들 간의 화상회의를 주선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모두 긴장된 분위기였고 준비된 연설문만 읽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솔한 대화를 하자고 밀어붙였어요.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지금이야말로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기회예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쪽에서는 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고 태국 쪽에서는 한국의 성공과 문화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언급했어요. 아주 큰 성과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했죠. 그 작은 진전이 저를 더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언론계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죠.
태국과 한국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뤄달라고 요청했고,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행사도 기획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한 요리 수업이었어요. 태국 할머니들이 젊은 한국 학생들에게 완벽한 팟타이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한국 아주머니들은 비법 김치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웃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 단순한 인간관계가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밤엔 내가 정말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다 9월에 비 오는 어느 날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 관광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긴장된 얼굴들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를 갈라놓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태국은 적응력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함께라면 우리는 진정한 국제 우정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연설을 마치자 방 안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아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이해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제 말이 양국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았어요. 제 연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극했고, 양국 모두 싸움에 지치고 이제 다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의 이민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해 더 엄격했던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태국 정부는 외국법과 비자 규정을 존중하는 법을 교육하는 데 힘썼어요. 저는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제 조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두 나라 사이의 문화 및 교육 교류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제가 도운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한국 학생들이 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교환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어요. 관광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새로운 광고 덕분에 태국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광고는 책임감 있는 여행과 문화 존중을 강조했죠. 태국 사람들 역시 K-드라마와 K-팝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태국과 한국이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알게 됐죠. 우리는 모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른을 존중하며 교육을 중시해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법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도전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죠.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해줬어요. 서울에서 인기 있는 태국 음식점이나 방콕에서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고비는 있었어요. 오래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한국인과 태국인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위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성장과 이해의 기회로 변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우정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태국과 한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걱정이나 두려움 대신 설렘과 희망을 느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던 지 며칠이 지났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게 변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저는 여행사 창가에 서 있어요. 모든 게 무너졌던 그 끔찍한 날처럼요. 하지만 오늘 바라보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콕의 거리엔 다시 활기가 넘쳐요.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태국어가 뒤섞여 들려오고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리네요. 꺼내보니 환하게 웃음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 초대장이에요. 바로 태국-한국 우정센터 개소식이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그 결실을 맺는 날이 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가 기억나요.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였죠. 한국이 태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을 중단했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불안해했어요. 가족들이 떨어져 있었고 꿈은 산산조각 났죠. 저는 그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양쪽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고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도 않았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한 일들이 떠오르네요.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식과 음악, 문화를 나누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신뢰가 다시 쌓였죠.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변과 사원을 즐기러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도 한국을 방문하며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물론 관광만이 아니라 양국은 사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있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며 감사한 마음이 크게 밀려와요. 이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수많은 논쟁, 밤을 새워가며 논의했던 시간들,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거였어요. 사무실을 나서서 점심을 먹으러 거리로 걸어가요. 매운 태국 음식 냄새와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풍기는 향이 어우러지네요. 지나가는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와 태국어를 섞어가며 신나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기에 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모퉁이에 있는 노점에서 과일을 사려고 잠시 멈췄어요. 과일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는 대기 중에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최고예요. 자막 없이 이해하려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방콕에선 일상이 됐어요. 우리 도시는 원래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색깔이 더해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떠날 짐을 싸면서 한국 대사님께 드릴 선물로 태국 실크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 과자 몇 봉지를 함께 넣었어요. 태국에서 함께 갈 동료들에게 줄 거예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에 있는 오래된 친구였어요. 5년 전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 그 친구요. 내일 준비됐어? 정말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녀와 잠시 웃으며 통화를 했어요. 서로 내일 개소식에서 해야 할 연설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아리사, 우리가 이룬 일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건 단지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두 나라 간의 우정을 넘어서 세상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이었어요. 내일 서울에서 무대에 서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긴 여정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한 도전들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서로에게서 배울 게 아직 많고 함께 성장할 방법도 무궁무진해요. 잠이 들기 직전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지 행사가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질 모든 내일이요. 태국과 한국의 미래는 밝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뤄낼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